안녕하세요. 2019 칭다오 청운한국학교 멘토멘티의 AP Psychology입니다. 오늘은 첫 단원인 History and Approaches, 즉 역사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짧은 단원이지만 그래도 항상 시험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이콜로지의 역사에는 여러 웨이브가 있는데 각 웨이브에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내세웠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웨이브는 윌헬m 원트가 내세운 인트로스펙션인데, 인트로스펙션은 간단한 자극에 의한 반응을 실험 대상들에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윌헬m은 스트럭처럴리즘도 내세웠는데, 이것은 사람의 정신이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느낌을 이용해 작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인트로스펙션에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의 원칙이라는 첫 과학 분야의 서적을 만들었고 펑셔널리즘을 내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원트가 내세운 스트럭처들이 어떻게 삶에서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인트로스펙션에는 메리 웨튼 칼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와 연구하면서 미국 심리협회의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마거릿 플로이 워시번은 심리의 PhD를 딴 첫 여성입니다. 또한 G. 스탠리 허는 미국 심리협회의 첫 회장이었고 유아 발달 심리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또한 인트로스펙티브 이론이 심리라는 과학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웨이브 2는 제스처 사이콜로지인데요. 여기서 맥스 월든하이머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각각 다른 두 가지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제스처 사이콜로지는 사람의 완전한 경험을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이 차곡차곡 쌓인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웨이브 3는 시그문드 프로이드의 사이코애널리시스인데요. 이 사람은 무의식이 있다고 믿었는데 여기서 무의식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숨겨진 부분이 repression을 통해 쌓이게 되는데 repression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격렬한 감정들을 억누르는 과정입니다. 또한 시그문드는 꿈 분석, Word Association, Psychoanalytic Therapy로 무의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과학적이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이론들을 만든다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루드의 이론들은 심리학자들이 사용되는 것에서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웨이브 4는 비헤이비어리즘입니다. 대표적 과학자는 존 왓슨이고 이 사람은 심리가 과학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오직 관찰될 수 있는 현상에 근거해야 한다고 믿었고 볼 수 없는 무의식 같은 것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헤이비어리스트는 오직 행동과 행동의 원인만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스티뮬라이, 주위의 사건, 그리고 리스폰스, 행동입니다. 또한 B.F. 스키너는 reinforcement도 주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특정 행동을 격려하거나 저지하는 어떤 환경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리즘은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우세한 심리적 이론이었습니다. 웨이브 5가 현재도 적용되는 마지막 웨이브인데 지금은 사고와 행동을 정의할 하나의 이론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심리학자들은 에클렉틱 방법을 쓰는데 이것은 다양한 웨이브에서의 관점을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먼저 휴머니스트 퍼스펙티브의 대표적 학자들은 에이브라함 마슬로우와 칼 로저스인데 이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경험으로 행동이 결정된다는 비헤이비어리즘과 아주 크게 대조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은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영어적 필요에 의해 정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성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꺼리는 이유는 자신의 사회적 니즈가 큰 집단의 사람들과 소통보다 적은 사람들끼리의 소통에서 더 충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휴머니스트 이론들은 과학적 방법으로 잘 시험할 수 없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다음은 사이코아날리틱 퍼스펙티브인데 이것은 전에 시그먼드 프라우드를 소개할 때 말했다시피 무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의식은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이코애널리스트는 그 리프레션을 통해 무의식에 눌려진 충동과 기억을 찾으려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Dream Analysis, Word Association 그리고 다른 사이코애널리틱 테라피 테크닉으로 무의식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애널리틱 심리학자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생활을 피하는 이유는 어릴 적 사람들과의 소통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음 바이오 사이콜로지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생물학적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인식과 반응은 우리의 유전자, 호르몬 그리고 뇌세포들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 에볼루셔너리 관점은 사람과 생각과 행동을 자연 선택설로 설명합니다. 즉, 특정 특징들은 생존에 유리해서 다음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성적인 삶은 그 활발한 성격이 인맥을 넓혀 생존에 유리해졌기 때문에 이 성격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유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Behavioral Perspective는 행동이 훈련으로 인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람의 성격은 특정 행동에 대한 벌이나 상으로 강화되거나 저지되면서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행동을 유도하는 환경적 요인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다음으로 Cognitive Perspective는 사람이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는지에 따라 행동을 설명합니다. Cognitive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원칙에 따라 행동과 사고가 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Historical Approach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문제는 각 관점의 특징과 대표적 과학자들만 잘 외워두면 문제없이 풀 수 있으니 열심히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